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과 아트코리아 방송에 함께하는 작가와 함께 오늘 시간에는 그 서양화가 이세득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1921년에 태어나셔서 2001년 80세에 이렇게 타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세득 선생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정 추상주의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많이 알고 있듯이 저희 이렇게 박물관에 디폴더 작가에서 우리나라 근현대 작가의 자료가 많이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공유화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명씩 저희가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잡지에 한국의 미술 대표 작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소장 아카이브 목록으로 한 작가가 가지고 있는 팸플렛, 도록, 리플렛, 학술지의 기사,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여기에다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한 페이지 정도 소개를 하고요. 이거를 여기 와서 볼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남은 일이 수집보다는 공유, 그래서 이 공유를 하기 위한 일환이고요. 또 이 프로 자체도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활용될 수 있게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리즈로 해서 요번이 7월호가 108명 작가 소개를 한 셈이고요. 요번에 이세득 선생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세득 선생님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한 작가를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57년인데요. 선생님이 그 서울신문에 일종의 그 그림과 글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봄을 맞으며 봄에 꿈에본 연인처럼, 이런 선생님의 짧은 글과 이렇게 그림이 보여주는 이런 게 있죠. 선생님 처음에 그림은 약간 좀 큐비즘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작품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그 오광수 선생님이 82년도 그 아미라는 아마 이게 화장품 회사의 사보에 선생님의 그 작품 57년도 작품 거리라는 거를 소개를 하시면서 이 도판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거는 65년도 작품인데요. 그냥 어떤 추상, 단상이라는 이런 작품 이렇게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작품 중에는 우리나라의 오방색 또는 어떤 단청 이런 데에서 어떤 모티브를 가져오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거는 니니바라 바나해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단청이라든지 어떤 불교적인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고 신동아 잡지에 이달에 전시해 가지고 선생님의 작품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또 유화뿐만이 아니라 또는 판화, 어떤 타피스트리 이런 거에 손을 대기도 했었는데요. 이 83년도 한국경제신문에 나의 대표작에서 그 선생님이 깃털과 같은 작은 형상, 진회색의 번짐에서 이런 그림을 선생님은 본인의 어떤 대표작으로 꼽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신문의 어떤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른 작가에 비해서 또 비교적 지속적인 개인전을 꾸준히 해왔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85년도 썸미술에 보면은 본인이 나의 신작에 대해서 바탕과 형체가 어떤 합의를 위해서 본인은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했습니다. 미술세계 87년 4월호에 보면 지성으로 절제된 환상의 세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세득 선생님은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비교적 많이 관여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뭐 미술협회 이사라든지 국제조형미술가협회 한국대표 이런 걸 겸하셨었고요. 또 경주에 우리가 아는 거 대우그룹에서 만들었던 경주 선제미술관 초대관장을 지내셨죠.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었던 사단법인 현대미술관의 이사로서 또 그 현대미술관의 운영에 깊이 또 관여를 하셨던 또 이런 부분이 다른 또 작가와 다른 또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 87년 4월 15일자인데요. 선생님이 그 명작의 산실이라는 데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원숙한 분놀림 무아의 경지로 추상화의 민족 정서를 접합시키기 혼신을 쏟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창작열 종이작품 심상 시리즈도 발표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잡지 이런 곳에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미술세계 90년 7월호에 이제 표지 작가로 소개가 됐고요.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의 작품을 환상의 세계와 서정성 해서 그 몇 페이지를 거쳐서 선생님의 이런 작품들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발견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를 다시 우주회로까지 확산시켜 나가려는 조용 욕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네, 여기 보여주는 이 현대미술이라는 잡지는 과거에 현대화랑에서 만들었던 화랑지가 판형을 또 키워서 이런 현대미술을 만들었는데요. 현대미술 90년 겨울호의 표지작가로 이세득 선생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득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유준상 미술평론가는 인간의 일, 일로서의 미술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작가 연구 이걸 썼고요. 또 그 같은 시리즈에 이화여대 교수로 있었던 정병관 선생님이 또 이세득 선생님에 대한 작품 세계를 썼는데요. 서정 추상의 헌신, 서정 추상화의 뭐 거목 이런 글을 작가 연구로 써서 선생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요. 선생님은 또 국립극장이라든지 또 연합통신사의 로비, 벽화, 국립극장의 뭐 타피스트리 이런 쪽의 일도 또 하셨습니다. 90년도 그 주간 여성의 미의 산실인데 여기에 이제 이세득 선생님이 소개가 되면서 인물 풍경이 모티브인 추상화, 완벽한 구도, 서정적인 공간 추구를 했다 해서 선생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호암 갤러리에서 큰 초대전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전시 하이라이트에 심상을 투영시킨 서정추상 이세득 선생님에 대한 이런 전시 이런 것들이 또 월간미술에 이렇게 기사로 남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경주의 선제미술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그 선제는 김의중 회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인가요? 이 사고로 인해서 타계를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경주에 미술관을 만들어서 그 선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그 당시 그 김의중 회장의 부인 정의자
회장이 동우개발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제 현대미술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여기 정의자 회장하고 이세득 관장이 이렇게 소개가 됐고, 뭐 알다시피 나중에 대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선제미술관은 문을 닫고 나중에 다른 쪽에 팔려서 지금 거기는 우양미술관이라고 다른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에는 선제아트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또 어떤 기업의 부침에 의해서 미술관이 또 이렇게 없어지고 바뀌기도 하는 그런 사례. 네, 99년에 선생님의 큰 해고전이 열렸었는데요. 그 당시 국민일보에 보면 붓에 맡긴 평생 그림이 남았군요. 색채 맞아 배제된 절제 화면, 서정 공간은 정신의 깊이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아트 선제센터에서 크게 열렸습니다. 그 기사들이죠. 57년의 열정, 구상, 비구상, 추상망라, 작업인생 총정리, 한국미술의 산증인, 아트선제센터 전시들. 네, 그 당시에 또 기사 중에 하나인데 대한메일. 대한메일이 서울신문이었는데 한동안 또 신문의 제호를 대한메일로 바꿨었죠. 그러다 지금 다시 또 서울신문으로 돌아갔는데요. 거기에 한국 모더니즘 흐름 한눈에 전통과 서구적 조형언어 조화, 시기별 변천과정 52점 가지고 열린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 초기에 본인의 자화상 그가 됐습니다. 아트선제센터에서의 그 해고전이 여러 언론에 많이 이렇게 기사화가 됐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모더니스트의 원료화가 이세득 해고전, 한국의 미, 율동감과 리듬감 드러내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그 타계 이후에 선생님의 작품이 모란미술관하고요, 서울시립미술관에 좀 작품이 이렇게 다수 기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열렸던 전시로 2012년에 모란미술관 남양주에 있죠. 거기서 선생님의 그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심상 시리즈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기사화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생님 전시는 여기 부암동, 저희 박물관하고 가까운 곳에 그 갤러리 라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건 하림강 AW 컨벤션 센터 그 옆으로 들어가면 라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생님에 대한 탄생 100주년 이런 전시가 2021년에 열렸었습니다. 사물, 인간, 자연 등 존재하는 것 그대로 재현보다 자유롭게 표현을 했다. 정 50여 점, 습작 연구용 자료도 최초로 공개했다. 그래서 3년 전이네요. 탄생 100주년에 대한 전시가 이렇게 열렸을 때 기사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팸플렛 또 기사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49년도 동아화랑 첫 개인전 팸플렛을 이번에 서울아트가이드에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공보관에서 열렸을 때 선생님의 이런 팸플렛인데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알듯이 어려웠고 그랬던 시절이라 이렇게 출품된 작품의 제목이 이렇게 목록화로 남아있죠. 62년도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을 때의 선생님 작품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칼라가 아니라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또 선생님의 그 면모를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85년도에
이거 인사동 써나랑에서의 전시 때의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87년에 동승동에 있었던 바탕골 미술관 개관 1주년으로 이세규 선생님 작품전이 87년에 이렇게 열렸었습니다. 네. 그 현대화랑이 지금 그 강남 현대백화점 지하에 그 작은 또 현대화랑이라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현대화랑 현대백화점 그 지하 2층에 있을 때 그곳에서 또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95년도에 갤러리 서미에서 열렸던 당시의 선생님의 작품 원형 화면이 보이네요. 블랙과 블루가 많이 들어간 이런 작품들. 97년에 가인하랑에서도 이세득 선생님의 전시가 이렇게 열렸었고요. 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이 기증이 돼서 2014년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이세득하고 그 황창배 기증작품이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기증작가 초대전 이세득과 황창배. 네, 이 자료가 91년도 그 중앙일보사에 있었던 거기 포함 갤러리에서 열렸을 때 선생님의 많은 작품을 망라한 그런 자료이죠. 이 자료가 크게 열렸던 선생님 아트선재센터 때 그 팸플렛에서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70년대죠.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백인선집 거기에 선생님의 그 드로잉이나 이런 작품들이 소개가 돼서 여기 같은 건 좀 선생님의 초기의 이런 작품들.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거의 망라된 이게 대표적인 선생님의 화집이죠. 우리는 이번 이세득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한 주류인 서정추상에 대한 이런 작품을 좀 살펴봤고요. 또 그 선생님의 어떤 활동, 얘기했던 화가로서의 또 이세득 어떤 미술 행정 이런 쪽에 관여했었던 선제미술관의 관장, 사단법인, 현대미술관 이사로서의 그런 활동, 그리고 선생님은 유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피스트리, 또 벽화, 또 나중에 종이작업, 굉장히 다양한 활동에서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또 떠난 지 또 벌써 여러 해가 지나갔지만 이런 우리 근대 현대 작가들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더 해서 우리 미술사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또 연구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달진 박물관장 서울아트가이드 발행인입니다.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50년이 넘었죠.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나.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 저는 거의 뭐 인생 실록은 좌우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가들만 자료가 남는데 저는 밤하늘의 별이
1등별만 있는 게 아니라 2등별, 3등별 별이 같이 빛나야 밤하늘 별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한국 미술사의 연구 영역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이 우리는 미술사에서 2등별, 3등별을 놓치지 말고 남기고 그거를 후세에 남겨줘야 된다. 10등별도 안 될 텐데 그런 별들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부제가 새로운 가치 창조, 수집에서 공유로 미술자료 수집을 해서 무슨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후세에 남겨준 우리의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럼 제가 남아있는 앞으로의 과제는 이걸 좀 더 공유화하는 일에 또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